미지의 서울 5화가 방송되었는데요. 미지는 그토록 호수에게서 듣고 싶었던 자신이 첫사랑인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호수는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큰 상해를 입었었는데요. 이로 인해 한때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죠. 그런 호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희망을 준 사람이 바로 미지였던 것입니다. 단체 산행에서 힘겹게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호수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호수가 힘을 내 끝까지 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미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호수가 올라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고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 사람이 바로 미지였던 것입니다. 그 산행이 호수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이죠. 5화에서 미지는 잔뜩 술이 취한 채 호수를 찾아갔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지는 호수가 미지에 대해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자신도 모르게 나도 너 좋아한다고 말하죠. 문제는 미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미지라는 것입니다. 호수 입장에서는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신은 미지를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미래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 상황이 뭔가 싶죠. 6화 예고편에서는 미래 친구인 지윤이 호수에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지만 호수 마음은 미지에게 있기에 이를 거부하죠. 그런데 지윤이 어떻게 알았는지 미래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호수에게도 지금 속고 있다며 미래는 미지라고 말합니다. 호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자신도 미래를 한강에서 만났을 때 미지라고 했었죠. 물론 미래가 강하게 부정했었기에 자신이 착각한 것이라 생각해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래의 행동을 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지의 행동이었는데요. 그동안 알아채지 못한 자신이 바보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죠. 그 길로 미래한테로 달려간 호수는 왜 자신을 속였냐며 화를 내는데요. 미지는 자신에게도 사정이 있다며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게는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런데 지윤이 알게 된 이상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인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윤은 다 알면서 왜 미지한테 말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것도 좀 의문이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각자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5화에서는 로사 할머니 가게를 둘러싸고 신사업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최태관 국장은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공을 가로챌 심산으로 자신이 이 프로젝트의 담당이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승진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죠. 호수는 로사 할머니 변호인으로 최태관과 미팅을 진행하는데요. 미지가 담당인 걸 뻔히 알고 있는데 호수 앞에서는 자신이 담당인 것처럼 진행합니다. 이에 호수는 이 사업의 진짜 담당이 누구냐고 물어보죠. 물론 호수가 이 질문을 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미지가 힘들게 사업을 성공시킨다 하더라도 최태관이 모든 공을 가로채 간다는 걸 알기에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호수는 자신 의뢰인은 여러 사람과 진행하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후 상황은 최태관 국장과 변호인인 자신이 다이렉트로 진행하자고 제안하죠. 순간 최태관 국장은 이거 뭐지 하는 듯한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게다가 호수는 현재 단가로는 할머니 가게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기존 타가게들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건 이 가게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냐며 새로운 가격을 제시하라고 하죠. 최태관은 거의 다 왔다 싶었는데 새로운 가격 협상에 몹시 곤란해합니다. 이에 최태관은 원글 로펌에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로펌 또한 로사 할머니 변호인이 그렇게 나온다면 자신들 또한 쉽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변호인이 호수였던 것입니다. 이충구는 어떤 꿍꿍이인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미래를 빌미로 호수를 압박하려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수가 이충구와 사이가 틀어지고 로펌을 그만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미래 때문이었는데요. 자신으로 인해 미래가 성희롱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자
미안함과 죄책감에 그만둔 것이죠. 이충구는 바로 이것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 있어 다른 이가 상처받는 일 따위는 중요하지 않는데요. 그에게 중요한 건 의뢰받은 건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호수 또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충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되죠. 더 이상 미래가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화에서는 태희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미래는 자신을 도와주는 태희에게 왜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자 태희는 미래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지만 자신이 미래한테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집에 귀가한 태희는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데요. 자신이 미래를 더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말하죠. 태희는 미래 이전에 왕따를 당하던 선배 수연의 동생으로 보입니다. 수연은 매사에 열정적이고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설 정도로 정의롭고 멋진 선배였는데요. 그런데 승진을 앞둔 국장을 내부 고발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죠. 최태관 국장뿐 아니라 사무실의 모든 팀원들이 수연에게 가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학교보다도 더 심하게 정신적으로 가해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업무도 주지 않은 채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했었죠. 한순간에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미래가 수연 편에 서게 되면서 결국 미래까지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이를 버티기 어려웠던 수연은 결국 퇴사를 결정했죠. 그리고 수연이 당하던 고통은 미래에게 그대로 이어졌죠. 아마도 분위기로 보아 수연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텅 빈 공간을 보면서 태희가 말하는 장면은 그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죠. 결국 태희가 데이터 분석가로 이 회사에 입사한 것도 수연의 복수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서 미래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들은 태희는 뒤에서 미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늘 움츠리고 있던 미래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회사 업무에 임하자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태희는 현재 사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모두 녹취와 녹화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단순히 말로만 이야기해봤자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피해자들이죠. 미래 또한 성희롱으로 내부 고발을 했지만 돌아온 건 자신에 대한 비난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죠. 최태관과 신경민의 몰락은 결국 태희에 의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